상을 주시겠습니다. 배정숙님. 예, 저 교탁이 무거워서 그대로 치면 되겠습니다. 표창장 사회봉사 청신봉사 이상장 배정숙. 기아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유권자연맹이 추구하는 참정권 보장 시절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가 크므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 회장 이윤상, 대회장 손봉호, 상임대표 최봉실 축하드립니다. 좀 무거워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을 최봉실 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 상임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상임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올해가 제21회 전국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해 글짓기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네 분 중에서 몇 분 소개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소개하고 인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최태뱅 대한민국 문화예술협회 우리 회장님 전국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황인식 우리 우리 동작부 지회장님 오셨어요. 황기필 우리 소통 담당관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1부에서 제가 인사 말을 하고 2부에 다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전국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해 글짓기 행사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귀빈 내빈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훌륭한 글을 써서 참여하여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해 글짓기 대회가 어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2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왔으며 올해는 1300편의 작품을 출품하여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60분이 수상을 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영광을 수상을 안 하신 분들에게 옆에 계신 분한테 축하한다고 인사 이야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라고요. 네, 정말로 축하합니다. 문해 글짓기 대회가 그동안 21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복지 문화를 향상시키고 참여하신 수상자 여러분 수상의 영예와 우리 사회에 공헌하시는 분들입니다. 첫째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에 크게 공헌했고 선거 문화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수상자 본인은 수상의 영예와 우리 사회에서 문인으로 활동하시며 우리 사회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스스로 포기나 절망을 이겨내고 새 희망과 용기를 찾게 되었다는 데도 큰 공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2회 때 글읽기 대회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해 글읽기 대회에서 좌절하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글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통령상을 받았을 때 그 어린이가 그러니까 성장해서 18살이 됐습니다. 충청도 옥천보원에서 살던 17살 먹은 사람이 17년 동안 신체 장애와 또 소아마비로 인하여 그 지역은 양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굴방 안에서 자랐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에서 어머니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가면 창피하다. 야 어떻게 나가냐 집을. 그러니 집 안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가 집 안에서 17살 동안 있다가 어느 날 21살 먹은 날 그 장애인 어머니께서 부르더니 돈을 100만 원을 손에 쥐어주더래요. 야, 너 여가 있다가는 아무리 봐도 죽게 생겼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는 너를 못 나오게 문에다 방 안에 갇혀놓고 있으니 네가 여기서 살면 죽으니 아무리 봐도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밤에 어머님이 100만 원을 쥐어주면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갔었냐? 부산으로 갔었답니다. 부산에 가서 22살에 어떤 남자랑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아들을 하나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어머니가 비가 많이 내리는 날 학교 앞에서 우리 아들이 비가 오니까 어머니가 찾아가서 우산을 갖고 갔는데 그 아들 친구들이 8명이 걸어서 학교 운동장을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야 엄마다 하고 소아마비 장애인 어머니가 우산을 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 왜 우산 저를 주세요? 그 친구들이 야 저 장애인 아줌마 누구야? 나도 잘 몰라 그 아줌마. 얼마나 창피하고 엄마가 장애인이 싫어서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장애인이건만은 장애인 엄마를 창피하고 그런 사례를 글로 써서 대통령상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커서 22살 먹어서 이 단상에서 그때 자기가 잘못했던 어머니 이야기, 자기가 철이 없어서 창피해서 엄마가 장애인인데 그걸 창피해서 그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다 떳떳하게 말 못했다는 이야기를 여기 사례 발표했던 예가 있습니다. 장애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스스로가 극복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요. 오늘 출품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한 글을 쓴 것은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훌륭한 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오늘 글 썼던 수상작 중에서 2, 3년 후에는 틀림없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그런 작가가 훌륭한 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해글씨 데이트에 참여해주신 학생은 자연스럽게 학교 성적도 오르고 품행도 모범 학생이 됨으로써
모두가 전국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의 글짓기 대회가 그 효과를 나타낸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네이빙 규빈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도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도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의 수상작 대친구 서영이 당독이 있겠습니다. 내려줘야 돼? 그래? 키가 크니까 친구 서연이 내 친구 서연이를 만난 건 중학교 입학 후 4학기 첫날이었다.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우리 중학교로 배정받아온 학생은 약 10명 남짓이라 11반까지 있는 중학교에서 같은 반에 아는 친구가 나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다. 4학기 첫날 대부분의 우리 반 아이들은 서로 아는 친구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떠들고 놀고 있었지만 나는 어색한 모습으로 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친구의 큰 목소리가 들렸다. 그 친구는 1번 자리 앞에서부터 안녕 나는 박서연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말하고 악수를 청했다. 1번에 앉은 남학생은 어색한 듯 악수를 해줬다. 그 친구는 바로 뒷자리 2번으로 이동 후 똑같이 안녕 나는 박서연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또 악수를 청했다. 이렇게 빠짐없이 순서대로 인사를 한 후 악수를 계속 청하는 게 아닌가. 반 아이들의 반응은 인사를 해주는 아이, 웃는 아이, 속닥거리는 아이, 무시하는 아이 등 다양한 답변을 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 나는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치지 않고 19번인 나연님한테까지도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나는 박서연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순간 나는 뭐라고 하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미쳐 악수를 받아주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허공에 대고 혼자 악수를 하더니 내 다음 번으로 넘어가 버렸다. 나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기고 이상해서 계속 쳐다봤더니 31명의 반 친구들에게 모두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닌가. 저 친구는 뭘까 하는 생각이 계속 관찰하다 보니 약간 눈빛에 다름이 느껴졌다.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서연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였다. 나를 비롯한 반 친구들은 처음 만나서 서로 눈치도 보고 인사도 먼저 못하고 있었는데 장애가 있는 서영이가 오히려 편견 없이 우리 반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는 모습에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인식이 달라졌던 첫날이었다. 소심하거나 제 많이 가릴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서영이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손뜻 악수를 못해주었던 내 자신에게 많이 부끄러웠다. 학기 초에 서영이는 수업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종이 울려도 늘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서영아 들어가야지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거나 서영이가 밤에서 멀리 있으면 친구들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매 학기마다 서영이를 도와주는 도우미 친구를 정해서 서영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도와주게 했는데 주로 반 이동 수업이나 도움반에 갈 때 같이 가거나 급식실에서 도와주었다. 하지만 도우미 친구가 옆에 없었더라고. 서영이의 친근한 성격 덕분에 우리 반 친구들은 서영이를 동생처럼 잘 챙기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도 항상 조회 종례 수업 들어올 때 서영이를 제일 먼저 챙기고 엄마처럼 돌봐주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영이에 대한 배려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의외의 즐거움을 줄 때도 있었다. 서영이는 우리와 수업을 들을 때도 있고 도움반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도 있다. 우리 학교에는 서영이처럼 지적장애인이 한 학년에 약 5명에서 4명 정도 있는데 모두들 도움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스케줄에 따라서 서영이 일과가 정해진다. 그래서 서영이도 우리와 같이 수업을 들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생겨난다. 서영이는 수업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 주로 옆 친구들에게 말을 시키거나 조용하면 만화책을 읽는 등 다른 일을 한다. 주로 70%는 만화책을 읽는데 거의 과학 관련 책이었다. 서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다. 서영이의 꿈은 비행기 조종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영이는 비행기를 정말 좋아하고 비행기에 대한 지식은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이다. 반면 서영이는 음악이나 노래를 매우 싫어한다. 그래서 음악 시간에는 항상 도움반에 있는다. 한 번은 시간표가 조정되어 음악 시간에 서영이도 함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서영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힘들어해서 도움반 선생님이 급히 데리고 갈 정도였다. 나는 싫어도 꾹 참고 하는 공부와 일들이 많지만 서영이는 좋고 싫음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럽기까지 한 거 보니 약간 내가 철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서영이와 함께하는 수업은 늘 즐겁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깐깐하신 선생님은 두 분이신데 체육 선생님과 사회 선생님이시다. 서영이와 있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신다는 점이 특이하다. 체육 시간에 축구볼 반 대항전 연습을 하고 다른 반과 대항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반 친구들은 승부욕으로 불타오르고 서로 예민해져 있었다. 선생님 또한 승리를 위해 푸시를 계속하시곤 하셨는데 공을 엄청 무서워하는 서영이가 수업에 들어오면 거의 선생님이 전담 마크에서 계속 놀아주신다. 그럴 때 보면 선생님이 엄청 자상하게 서영이를 챙겨주시는데 더불어 우리에게도 좀 편안해진 모습으로 대하시기에 서영이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사회 선생님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사회 선생님은 서영이와 우리를 똑같이 대하신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그 누구도 열애 없이 집중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우리도 사회 선생님의 매서운 눈빛과 질문에는 절대 졸 수도 다른 짓을 할 수도 없는 긴장의 시간이다. 물론 서영이는 사회 시간에도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서영이의 만화책을 뺏고 사회책을 직접 해주셨다. 또 자세를 고쳐주시고 일부러 발표도 시키셨다. 놀라운 일이었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서영이를 유치원생 다루듯이 그냥 놔두거나 배려해주시는데 사회 선생님은 달랐다. 서영이는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하기 싫다고 징징도 댔지만 몇 주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젠 서영이가 포기한 건지 적응을 한 건지 알아서 사회책을 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서영이가 집중도 하고 수업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역시 사회 선생님이라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중요성을 아시는 건지 서영이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것을 보면 서영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평범한 중학생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똑같이 수업 시간을 보내는 것도 서영이에게 좋은 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급의 학생회장을 뽑는 중요한 날이 되었다. 중학교 학급 회장에 출마한 사람들은 자기소개서와 공약을 작성하고 2일간 게시판에 게시하고 당일에 연설을 한다. 그러나 우리 반 학생들은 다들 자기소개서나 공약을 보지 않고 자기랑 친한 사람을 뽑는다. 자기소개서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서영이는 유일하게 자기소개서에 적힌 공약을 천천히 읽는다. 내가 궁금해서 너 이거 이해해? 누구 뽑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서영이는 빙그레 웃을 뿐이다. 서영이의 한 표가 절실한 후보자들은 서영이에게 적극적인 공세를 한다. 나 뽑아줄 거지? 나 뽑아줘야 해. 그럴 때마다 서영이는 그냥 웃을 뿐이다. 선거날이 되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선생님 컴퓨터에서 한 명씩 투표를 한다. 서영이의 차례가 되었다. 선생님은 특별하게 서영이에게 투표 방법을 천천히 다시 설명해주고 컴퓨터에 투표를 하시게 시키셨다. 서영이도 우리 반 일원이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서영이는 누굴 뽑았을까? 궁금했지만 서영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비밀 투표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보다는 공약을 보고 제대로 선거를 한 건 왠지 서영이의 합력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영이는 아직 시험을 잘 치르지는 못한다. OMR 카드 작성이 어려운 것이다. 도움반에서 선생님들의 설명과 도움으로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법 및 마킹 등을 배워가며 색칠 공부로 아는 건지 아직은 많이 미숙해서 점수가 많이 안 좋다. 나도 마킹법은 처음 배워서 실수할까봐 천천히 하는데 서영이에게는 많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였다. 중학교 생활은 나도 처음이라 계속 방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서영이는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서영이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본인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와 속도가 다를 뿐 서영이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서영이를 알기 전에 장애인들의 과한 행동과 시끄러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막연하게 두려워했었지만 피하기 바쁘기도 했지만 같은 반에 함께하는 서영이를 보니 오해가 많이 사라졌다. 또한 약간 동생 같은 순수한 모습을 보니 내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그 친구들을 더욱 속상하게 만들었겠구나 라고 느껴졌다. 서영이의 눈빛이 가장 빛날 때는 좋아하는 비행기 이야기를 친구들과 할 때이다. 내일 서영이를 만나면 나도 비행기 이야기를 많이 나눠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나와 서영이에게 즐거운 중학교 추억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이번 주말 서영이에게 선물로 비행기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말이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대심사위원장이신 3일 정신서장의 오이교 회장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문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문화의 그 문장의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사평은 여기 여러분들이 가실 때 여기 책에 다 있고 여기에도 다 있으니까 간단히 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학으로부터서 인간 사회에서 문자가 생겨나면서부터는 제일 크게 우리 사회에 발전하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이 늦었습니다만은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검둥이의 슬픔이라는 책 한 권이 결국 흑인 노예 해방운동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이번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로서 지난번에 탔던 노벨 평화상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글을 써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아까 전에 최봉식 이사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노벨 문학상에 우리 글리크대 수상자들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그 수준은 향상이 됐고 그렇게 많은 천몇백 개는 이런 많은 응모작들이 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1차, 2차, 3차를 걷어내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품 내용은 상당히 향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간단하게 그 심사평은 책에 내가 간단히 쓴 글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종합대상 작품 낭독이 있겠습니다. 배정숙 종합대상 수상자의 수상작 내가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일까 낭독이 있겠습니다.